핵심만 꼭 집어 알려드리는 꼬기학사TV의 공연입니다. 첫 번째 제가 제약회사 마케팅의 C4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바로 두 번째 시간 세분시장 마케팅 전략의 수립입니다. 바로 STP 전략입니다. 자, 이 STP 전략은 마케팅의 에센스입니다. 정수죠. 이 STP를 만드는데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요. 이 STP가 잘 되면 이 마케팅과 영업은 성공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STP의 첫 번째는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입니다. 두 번째는 타겟팅, 바로 표적 시장 선정입니다. 마지막으로 P는 포지셔닝, 바로 이 제품의 포지셔닝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제품을 사용할 정확한 고객군을 찾기 위함입니다. 그럼 STP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목표 시장 세분화라는 것은 지금 제가 이제 처방약, 전문약 마케팅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우리 의사 선생님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세분화가 되어 있죠.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조형내과 이미 친절히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형외과도요. 허리, 무릎, 손가락, 어깨 이런 식으로 이미 세부 전공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보통 제약회사의 의사 마케팅이라 함은 목표 시장이 이미 세분화가 잘 정리되어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마케팅에서는 또 소비자 마케팅에서는 목표 시장을 세분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시장을 세분화해서 그 성격에 맞는 상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활동이라고 이제 우리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의사 마케팅은 보통은 어떤 대학병원, 또 준종합병원, 의원 이렇게 이제 사이즈에 따라 구분을 하고 또 우리 고객들, 의사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각 전공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세그멘테이션을 가지고 마케팅 자원을 어떻게 분배를 해서 타겟팅을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세그멘테이션의 어떤 요건이라 함은 측정이 가능하고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크기를 갖고 있는 그런 그룹을 그룹핑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가? 기본적으로 마케팅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우리 영업부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죠. 큰 제약회사라고 해도 영업사원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약을 갖고 있는 제약회사도 영업사원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한정된 이 영업부 이제 숫자와 마케팅 자원을 정말 높은 포텐셜과 인플루언서 선생님들한테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세그멘테이션 하는 거죠. 80대 20 법칙,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80%는 20%의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주장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떤 매출과 타겟팅에 좀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 고객의 20%가 우리 매출의 7,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약회사에서는 이런 20%의 고객을 잘 정하고 그분들한테 더 집중화된 활동을 하는 것이 측정 가능하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런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반적인 마케팅에서는 지리적 변수, 인구 통계학적 변수, 사회적 변수라든가 또 고객의 심리, 나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분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을 바로 타겟팅이죠. 그죠?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이렇게 잘게 쪼갰으면은 어디부터 먼저 우리가 공략을 할 것인가? 이게 바로 타겟팅입니다. 이 타겟팅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든 고객이 다 똑같지는 않죠. 우리가 대학병원을 가면은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우리 예약하는데 한 1년이 걸려요.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금방 우리가 예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1년 걸리는 선생님은 한 번 처방할 때 처방 일수가 분명히 다릅니다.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한 번 처방할 때 굉장히 많은 양의 의약품을 소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단순하게 매출로만 좀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동네 의원 선생님들은 보름치, 일주일치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은 굉장히 많은 일수의 처방을 하기 때문에 보통 제약회사는 이 대학병원 쪽에 좀 더 많은 역량을 집중해서 매출을 올리게 되는 거죠. 소위 처방을 일으키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겟팅이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의 핵심 전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타겟팅을 할 때 현재 우리 고객들이
환자 수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포텐셜이고요. 우리 고객들이 우리 자사 제품을 얼마나 많이 현재 처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어댑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포텐셜과 어댑션을 분석을 해보면은 환자 수가 굉장히 많고 우리 제품을 이미 많이 처방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소위 뭐 A급이라든가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우리 제약영업과 마케팅에서는 전략적으로 고객들을 분류를 한 다음에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될 그런 그룹들을 타겟팅해서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영업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케팅 자원을 그쪽에 집중화해서 원하는 결과를 더 얻는다는 그런 전략적인 어떤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일은 바로 포지셔닝입니다. 우리가 세그멘테이션 잘했고 타겟팅 잘했어요. 근데 정작 마지막에 우리 제품을 어떻게 그 타겟 그룹한테 선보일 것인가, 이거에 대한 정확한 또는 확실한 어떤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제품은 실패하게 됩니다. 바로 이 단계가 포지셔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이 어떤 경쟁사나 또는 다른 제품에 비해서 어떤 점에 유니크 셀링 포인트, 바로 USP죠. 어떤 부분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찾아내서 우리의 의사 선생님께 집중적으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바로 마케팅은 눈에 보이지 않죠. 바로 퍼셉션, 바로 인식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의사 선생님들 방문해서 반복적으로 그 제품을 디테일링하고 홍보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동차나 보험 영업을 생각해 보시면은 계약서가 존재하고 입금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제약 영업이나 하는 것은 우리 고객 선생님들이 아 그래 처방해 볼게 이렇게 하고 다음날 처방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적인 포지셔닝은 굉장히 철학적인 것이고 이 고객의 마음을 훑어서 그 중심에 우리 제품을 어떤 포지셔닝 시키는 바로 그런 것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지셔닝을 우리가 효과로 할 것인지 어떤 안전성에 대한 것인지 또 환자가 먹기 편한 것인지 어떤 것이 경쟁력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부분을 끄집어내서 집중적으로 고객한테 인식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포지셔닝 같은 경우는요, 보통 상품과는 좀 많이 다르죠. 의약품이기 때문에 어떤 효과라든가 또 부작용이라든가 또 환자 수능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경쟁사 대비 유니크한지 특별한지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우리 타겟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것이 바로 제약 마케팅의 핵심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지셔닝을 할 때 굉장히 복잡하게 메시지를 주면 안 됩니다. 심플하고요. 또는 이 메시지가 이 모든 마케팅 활동과 일관성 있게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약회사 마케팅이 우리 군대에서 따지면은 전술 부대의 어떤 작전부라면 우리 영업사원들은 뭡니까? 보병사단이죠. 이제 우리 군대에서 그런 작전을 내리면은 실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제약회사 마케팅은 전략을 짜고 메시지를 만들고 브로셔를 만들어서 우리 영업사원은 그거를 우리 타겟 고객들한테 제대로 전달할 때 이 제약회사 마케팅은 성공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포지셔닝은 굉장히 중요해서 굉장히 많은 마케팅에서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포지셔닝 불변의 법칙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케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열쇠는 포지셔닝 전략이라 함은 제품보다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 다룬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마케팅 활동은 사람의 마음속을 전쟁터로 삼아 경쟁자와 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약 마케팅의 STP 전략은 좋은 세그멘테이션을 잘 해서 전략적 자원을 타겟팅하고 궁극적으로 그 그룹들한테 어떻게 우리 제품을 위치하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셀링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고혈압 약을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팔고 있는 고혈압 약을 우리 고객들이 1차적으로 처방하는 약제로 포지셔닝 하고 싶다. 그런 메시지를 만들었는데, 하지만 우리 고객들은요, 이 우리 제품을 2차 약제나 마지막에 쓰는 약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격이 생기죠. 그 간격을 줄이는 모든 활동을 관리하는 게 바로 이 마케팅 핵심 관리 활동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제약회사 마케팅의 STP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내용도 많은 우리 제약회사 마케팅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내용도 기대해 주시고 두 번째 내용이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